그림은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생명가능지대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이다. 두 번째, 태양계에서 생명가능지대는 금성과 화성 사이이다. 세 번째, 중심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멀어지며 그 폭은 넓어진다. 네 번째, 중심별의 질량이 커질수록이란 말보단 클수록 그 별의 광도도 크며 그 별의 수명은 작다는 거.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훨씬 더 수명이 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림 보게 되시면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억인 별은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작겠죠. 지구를 예를 들게 된다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공전궤도 반지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걸 1AU라고 부르죠. 기억하겠습니다. 자,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질량이 기억인 별이 태양보다 가깝습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멀어지기 때문에 니은. 자,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질량이 기억인 별이 태양보다 좁습니다. 이 폭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도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디귿. 자,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는 기간은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오래 머무를 수 있겠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자, 따라서 행성 A가 지구보다 길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12번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데 보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어느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을 나는 가와 종류가 다른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과 전파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그림 보게 되시면 가시 영상으로 보았을 때 막대 나선을 하네요. 막대 나선. 스파이럴 바드. 나그림을 보았더니 가시광선 영상으로 보았을 때 타원 은하 모습이네. 타원 은하.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전파 영상으로 보았을 때의 모습이고, 기억할게요. 자, 가에서 막대 구조가 관찰이 됩니다. 니은. 나의 전파 영상에서는 Z가 관찰이 됩니다. 디귿. 새로운 별의 생성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합니다. 별의 생성은 성간 물질에서 대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별들 사이의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있는 은하가 막대나선 은하 혹은 나선 은하가 되겠고, 주로 이제 성간 물질이 적은 은하에서는 적은 은하가 이제 타원 은하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간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나이가 젊은 별, 성간 물질이 적은 곳에서는 나이가 많은 별이 모여가지고 은하를 이루고 있었고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그림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시간 t1에서 t9일 때의 태풍 중심 위치를, 나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t1에서 t9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고 P의 위치는 기압과 니은 중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일단 관측소에서 관측한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거, 물리량은 기압과 풍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t1에서 t9까지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 그리고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P라는 관측소의 위치라는 거. 자, 먼저 이런 문제를 보게 되시면 북반구,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동해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물선으로 이동한다는 거 알고 있으며, 육지에 상륙한 이후부터는 저기압의 세력이 작아짐으로써 전차적으로 이제 소멸하게 된다는 거까지 이제 점검해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문제 풀게요. 자, 먼저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P의 위치는 기억이다. P의 위치는 기억이다. 관측소의 위치를 찾는 문제인데, 일단 이 관측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풍향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실선이 바로 기압이 되겠고,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풍향입니다. 풍향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T1일 때가 북동풍. 북동풍이라는 말은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죠. 북동풍. 그리고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서 T4일 때는 북서풍이 되겠네요.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T2. T1에서 T2로 불었기 때문에 현재 시계 반대 방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풀게 되면 관측소의 오른쪽 왼쪽에서 풍향이 변하는 건지,
태풍 진행 방향에 대해 가지고 오른쪽 왼쪽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태풍이든 온대 저기압이든 북반구에서는 오이시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고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 반원이고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풍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에 위치한 기억, 여기에 피관측소의 위치가 되겠다. 자, 그러므로 이제 기억은 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 속력이라고 말하는 부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말하죠. 근데 지금 발문에서는 T1에서 T9 동안의 시간의 간격이 일정하다. 단위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T1에서 T2까지의 간격, 그리고 T3에서 T4까지의 간격을 비교하면 되겠죠. 간격은 T3에서 T4가 이제 더 멀기 때문에 T1에서 T2일 때가 T3, T4일 때보다 느리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는 P5 왔을 때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가 이제 기압이 제일 낮다. P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P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일단 지우고 다시 그림을 보게 된다면, 나에서 이제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T5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그림을 주지 않는다면 T5 위치가 관측소에 제일 가까웠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T5의 위치를 한반도 그림에 비교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보게 되시면 T5보다는 관측소가 있는 위치에선 T6가 좀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가장 낮을 때보다는 T6 정도 왔을 때가 더 이제 관측소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가그림을 주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나만 주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T5로 관측소의 위치가 가깝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가 그림에서 각각의 지점, 관측소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한 지점을 이렇게 명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찾는 게 적합하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나. 정답은 기억. 자, 8번 문제. 자, 그림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은 별 가와 나의 가시광선 영상을, 표는 가와 나의 물리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주결성과 백색 외성 중 하나이다. 일단 문제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 거리가 같은 별이다. 두 번째, 가시 영상. 세 번째, 하나는 주결성이고 다른 하나는 백색 위성이라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진으로 보았을 때 밝은 가가 그냥 주결성이에요. 나가 백색 위성이고. 가가 주결성이고 나가 백색 위성인지는 아래쪽에 분광형과 절대 등급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우리는 HR도를 배웠습니다. HR도에서 X축에 올 수 있는 물리량으로는 분광형이 올 수가 있었고, 분광형과 같이 올 수 있는 물리량으로는 표면 온도랄지 색지수 등이 올 수가 있었다. 반면에 이제 X축에, Y축에 올 수 있는 물리량으로는 광도 또는 절대 등급이 올 수가 있겠죠. 이때 등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광도가 큰 별이었다. 아울러서 지금 문제에서는 백색 위성과 주결성만 나와 있습니다. 대각선에 위치한 천체가 바로 주결성이 되겠고, 왼쪽 하단 7시 방향이 백색 위성이 되겠죠. 지금 주어져 있는 가 별의 분광형은 A형별. 따라서 주결성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여기가 되겠네요. 나 별의 분광형은 B1. 대략 한 요 정도에 이제 백색 위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요 정도. 얼핏 보더라도 당연히 주결성의 광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절대 등급은 작고 표면 온도도 작고. 자,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광도 계급은 태양과 같지 않죠. 주결성은 O형, 백색 위성은 7형. 이거 우리가 MK 분류법에서 배웠거든요. 모건과 키넌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도 계급. 이 광도 계급 같은 경우는 홀수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1형별, 초거성, 3형별, 거성, 5형별, 주결성, 7형별, 백색위성. 이 백색위성을 예전 문제집 같은 경우는 뭐 D형별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뭐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니은 갈게요.
자, 겉보기 등급은 가가 나보다 작겠죠. 지금 그림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리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 등급이 작은 게 가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도 당연히 가가 작아야겠죠. 3번.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밀도는 주기혈성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백색외성의 밀도가 훨씬 더 커요. 4번. 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이걸 광도라고 합니다. 광도. 자, HR도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가 나중에서 위쪽에 있는 주기활성인 가가 훨씬 더 광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따라서 가가 나보다 복사 에너지양이 많습니다. 자, 5번.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스라고 합니다.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하면 최대의 세기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그 별의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더라. 따라서 플랑크 곡선을 보게 되었을 때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세기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다라는 걸 이미 배워왔죠. 이런 식으로 람다 맥스, 람다 맥스, 람다 맥스 파장, 상대적인 세기.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자, 그림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A 시기와 현재의 지구 자전축 방향을, 표는 A 시기와 현재의 공전궤도 20율과 자전축 경사각을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지구 기후변화 외적 요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면, 첫 번째, 자전축 경사 변화. 두 번째, 20율. 20율은 공전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를 말했죠. 세 번째, 세차 운동이 있다. 이것들의 발생 주기는 자전축의 경사 변화는 약 4만 1000년 주기로, 20율은 10만 년 주기로, 세차 운동은 2만 6천년 주기로 바뀐다는 거 기억할게요.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겠죠. 근겨입니다. 근겨. 우리나라는 근겨.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자, 니은 원일점에서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는 A 시기가 현재보다 멀다. 20율을 보라는 건데 20율이 지금 A가 큽니다. 그럼 A에서의 근일점은 가까워지며 원일점은 더욱 멀어지겠죠. 자, 그럼 원일점에서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는 A가 현재보다 멀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네, 디귿 볼게요. 자, 북위 30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북위 30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북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반구. 북반구.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뭐 고려할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전축 경사 기울기만 보더라도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A가 아마 클 겁니다. 자, 디귿 상황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자. 자, 먼저 태양을 그려볼게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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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상황을 현재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상황을 A라고 해볼게요. 현재 태양의 공전궤도를 그리게 된다면 태양의 공전궤도를, 지구의 공전궤도를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시기일 때의 공전궤도는 현재보다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20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며 원일점은 더 멀어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지구가 왔을 때가 바로 근일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일점에서 여기 근일점, 원일점은 여기가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 자전축을 그리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기 때문에 태양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A시계는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디귿에서 묻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일단 여름철의 평균 기온을 묻고 있거든요. 여름철의 평균 기온. 여름철의 평균 기온. 자, 여름철의 평균 기온을 보게 된다면 자, 먼저 현재 시점에서는 원일점이 여름이 오겠죠. 원일점에 여름이 오겠고 그리고 A 시점에서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올 겁니다. 북반구가. 그리고 이제 뭐 자전축의 경사각을 굳이 또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면 A가 가뜩이나 이제 태양이랑 가까운데 좀 더 기울어져 있어요. 현재 시점보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자, 그림 가원하는 각각 가까운 은하들과 먼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할게요. 은하의 적색 편이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이 니은보다 후퇴 속도가 크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자, 우주의 팽창을 제지하는 증거 자료이다. 허블 법칙을 나타낸 거죠. 디귿. 가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는 나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보다 많다. 우주의 나이라고 말하는 거는 허블 상수의 역수였습니다. 허블 상수의 역수. 허블 상수 구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일단 기억선지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좀 더 부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후퇴 속도라고 말하는 부위는 CH라고 불러요. 이때 C라고 하는 거는 광속을 의미하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km/s로서 절대값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제 G라고 하는 거는 적색 편이량을 의미하죠. 적색 편이량. 엄밀히 말해서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마이너스 기준 파장이 적색 편이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일단 V는 CG에서 C가 절대값이면 후퇴 속도라고 말하는 V 값은 적색 편이량이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큰 게 적색 편이량이 큰 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서 우주의 팽창을 제지하는 증거. 그렇죠. 이건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간의 팽창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허블 법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해서 디귿. 가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는 나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보다 많다.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이기 때문에 허블 법칙 V는 HR에서 H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적용하면 되겠죠. 먼저 가하고 나를 나눠가지고 구분해보자. H가 H다. 자, 그러면 가 그림을 볼게요. 자, 가 그림을 보았더니 거리가 2일 때 후퇴 속도가 15. 거리가 2일 때 후퇴 속도가 15. 네, X축의 단위가 10메가파섹, Y축의 단위는 10의 제곱, 공수개. 단위 생략하고 약분하게 되면 75가 되겠네요. 일단 단위 생략할게요. 자, 나도 똑같이 구해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는 X축 거리가 4일 때 Y축은 지금 3에 못 미치는 숫자죠. 2점 얼마. 네, 계산의 편의상 3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거리가 4일 때 후퇴 속도는 3보다 작다. 3보다 작은 수. 자, 단위를 보았더니 X축은 10의 제곱이니까 공 2개. 후퇴 속도는 10의 4승이니까 공 4개를 붙인 값보다는 작은 숫자가 와야겠죠. 약분하고 구하면 4, 7에 28, 75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블 상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허블 상수는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허블 상수가 큰 가가 허블 상수가 작은 나보다 나이 역시도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허블 상수가 큰 가가 우주의 나이가 적다. 자, 그럼 다시 디귿 읽어볼게요. 가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는 나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보다 적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자, 마지막 20번 문제. 여기서 이제 등장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2020년도 6월달에 본 2021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가는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도부근 동경 160도에서 서경 160도 지역의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를 나는 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A와 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편차는 이러하다. 다음 조건은 사실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 되겠죠. 일단 요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엘니뇨 시기일 때 동태평양만 보셔야 됩니다. 동태평양. 서태평양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일 때 동태평양의 편차를 알아보게 된다면 먼저 엘니뇨 현상 자체가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죠. 따라서 수온 편차도 양수가 됩니다.
그럼 기온 편차도 양수가 되겠죠. 풍속이란 말보다는 강수량 편차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고, 해수면 높이 편차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고,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편차는 마찬가지로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에서 기압 편차는 음수가 돼요. 기압 편차는 음수가 된다. 그리고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도 음수가 된다는 거. 아마 기출문제 푸시면서 이 내용들 많이 연습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성 영상으로 보았을 때 적외 영상을 볼게요. 적외 영상 문제를 풀게 된다면 구름의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는 구름이 있을 거고,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구름의 모양이 있겠죠. 흰색으로 보이는 구름이 고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고도가 높다는 게 구름의 온도가 낮다는 말이고,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은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거고, 어두운 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으며 온도는 높다. 위성 영상, 그러니까 적외 영상에서는 이 흰색 구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할게요. 자, 적도북은 동경 160도에서 서경 160도 지역에서 두꺼운 저근형 구름의 발생은 A시기가 B시기보다 많다. 이것도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날짜 변경선 대략 경선 약 180도, 경선 약 180도. 물론 이게 정확하게 날짜 변경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를 우리가 중앙태평양이라고 부르는데, 중앙태평양도 동태평양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그림에서 이제 자료 해석을 하게 된다면, 플러스가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마이너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대체적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세합니다. 중앙태평양에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세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는 엘니뇨 시기이다.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자, 지금 엘니뇨 시기일 때 우리는 동태평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그림을 보았을 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의 편차가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는데, 동태평양에서 양수가 나온다. 이거 라니냐 시기가 되겠죠. 음수일 때가 엘니뇨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기억으로 돌아와서 적도 북은 이 중앙태평양을 동태평양으로 취급을 해라. 동태평양 지역에서 두꺼운 저근형 구름의 발생. 이게 이제 엘니뇨 시기라 엘니뇨니라고 이제 묻는 내용이 되겠죠. 엘니뇨니. 그럼 적도 북은 동태평양 지역에서 두꺼운 저근형 구름의 발생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A 시기는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동태평양 연안에서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는 시기는 B 시기인 엘니뇨 시기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니은. 나는 B 시기에 해당합니다. 엘니뇨 시기. 지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얕다. 맞는 말이 되겠죠. A는 이제 라니냐이기 때문에 라니냐일 때는 얕지만 엘니뇨 시기일 때는 깊어진다는 거. 오른쪽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뭐 18번이나 19번까지 풀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가채점표에 써놨던 1번, 2, 3, 4, 5번의 정답을 이제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20번의 정답을 4번이라고 했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당 정답이 몇 개가 나왔나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대충 세보니까 4, 3, 4, 4, 5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20번 문제를 만약에 모르는 상태라면 일단 4까지는 카운터가 돼 있고, 정답이 뭐 2번일 수도 있겠고, 이게 아니 3이 되겠죠. 3, 5. 이 상황인데, 정답이 뭐 2번이나 4번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는 거. 이렇게 이제 찍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유형을 보게 된다면, 보통 평상시와 비슷한 시기가 라니냐예요. 평상시보다 바람의 세기가 좀 더 세진 걸 뿐이지. 그리고 엘니뇨가 평상시와 다른 현상이에요.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악기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압을 배우는 거고,
만약에 엘니뇨 라니냐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그냥 엘니뇨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발문을 안 읽고 기니디를 엘니뇨의 동태평양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다면 생각보다 정답 확률이 많이 올라갈 거다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팁 하나 남기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치겠습니다.